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국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이동관이 도망가는 것을 받고 두 명의 검사가 탄핵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이를 처리했고 여기에 몸으로 맞서겠다는 국힘당은 막판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맛봤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동관의 기습 사태에 당했다는 식의 기사를 냈고 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동관 사태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기사를 썼다. 어이없고 한심한 기사다. 최소 2주 전부터 많은 기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 가능성과 그 대응을 문의해왔다. 용산과 여당 주변에서 이미 파다하게 퍼졌던 얘기였다. 더 웃긴 것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에게 답변을 받았던 기자의 상당수가 예상 못한 허를 찔렸다는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속아 웃을 기사다.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 표결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고 사퇴 꼼수를 펼칠 것도 예상되었고 기자들이 사퇴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나에게 물어왔다. 그래 놓고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식의 편향된 기사를 쓰는 건 정말 웃긴다라고 일갈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원내 플레이에서 자신이 무능했다라는 평가를 참지 못합니다. 외모는 점잖은데 근성도 있고 승부욕이 강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사안을 처리하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검사 탄핵에 국힘이 불참한 이유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국힘당은 공천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하고 국힘 주호영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3법의 기명 상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탄핵 표결에서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예 불참을 해버려서 이탈표를 막았다는 김용민 의원의 분석은 매우 날카롭고 정확한 진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은 이겁니다. 국힘당은 이동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로텐돌홀에 모여서 철야 농성하고 으쌰으쌰를 했습니다. 그 기세를 미루어 봤을 때 깜빵을 불사하고 몸으로 막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판에 순순히 물러났던 겁니다. 그냥 막는 신용만 했다는 이 장면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한겨레 TV에 출연한 김성애 소장과 장성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맞서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다. 애매하다. 이전처럼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질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당 장악력은 매우 떨어졌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과 일정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김기현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를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고쳤다. 그러니까 늦춘 거죠. 이때 컷오프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최소 20%에서 최대 50% 가까운 기존 의원들이 물갈이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그 시기를 늦춰가면서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는 시기와 겹치게 만들어놨다. 이것은 김기현 포함 국힘의 기존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한테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키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도 200석 넘겨버려서 통과시킬 수 있다 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도 윤석열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 요구권입니다.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의결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 200석 이상이 재의결하면 그 법은 최종 통과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김기현이 바지였지만 더 이상 바지가 아니고 국회 배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칼을 하나 만들어서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은 장제원과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성애와 장성철이 말하고 서로 공감했습니다. 물론 김기현과 장제원이 윤석열과 완전히 등을 졌다, 척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묘하다, 애매하다, 긴장을 만들고 있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요신문은 장제원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이 기사는 장제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검찰의 캐비넷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장제원 일가가 소유 중에 있는 동서대학교의 청소 용역을 20년간 독점해온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지난 6년간 장제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뚜렷해 보이는 관계에서 불법적인 방식인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은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이 쪼개기 후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제원이 이끌고 있는 여원 산악회의 지회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장제원은 이뇨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압박 속에서 부산 사상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200명을 모아서 세를 과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은 이 여원 산악회 행사에서 윤석열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고, 윤석열은 장제원의 여원 산악회를 뒤졌다.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장제원의 하청업체 관계자네? 그 사람이 쪼개기 후원을 했네? 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정보를 일요신문에 던졌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는 공안부 검사가 작성한 듯한 장제원의 흑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산악회 회원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1년 12월 16일 고발된 적이 있다. 장 의원은 나흘 뒤인 2011년 12월 20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2년 3월 장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장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산악회 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2012년 6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자, 이건 뭐 시기까지 꼼꼼하게 적시가 되고 부산지검 공안부 캐비넷에서 나온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 자꾸 반기를 들다가 총선 불출마 선언할 수 있어? 그때는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를 캐면서 엄풀하면서까지 경고 메시지를 원거리에서 우회적으로 날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과 장제원의 사이가 멀어지긴 멀어진 모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진중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국힘 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저항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당이 또 두 쪽 날 텐데 대통령 당신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정리하자면 현재 윤석열의 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듯 한동훈이 내려와서 한동훈 비대위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부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서로 완벽하게 척을 졌다고 보이진 않지만 현재 국힘당은 이철규, 박성민, 박수영 등의 신진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장제원이라는 김장연대와 컷오프를 당할까 불안함에 떨고 있는 국힘 중진들이 한데 뭉쳐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김장연대와 국힘 중진들은 김건희 특검을 무기로 해서 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자, 지금 가뜩이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거기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장제원 등의 반란까지 더해진다. 정말 재밌어지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김포 편입, 공매도 금지, 이뇨한 혁신위를 띄웠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기준 32%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도 안 된다. 윤석열 때문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엑스포까지 말아먹고 부울경이 흔들리고 김건희 디올백이 수면 아래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갈라지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선거 제도는 병립형으로 갈 것이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은 국민이 55에서 6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준석과 같은 야바이꾼이 중간에서 깝쳐도 선택지는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산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힘당은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김기현과 장제원의 발언, 그 행보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